연일 열기가 누적되면서 오늘 수도권에서는 폭염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서울이 한낮에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9도까지 크게 지속했고요.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과 전남 광양은 중대 경보 속에 4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9.1도로 15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고요. 광주와 제주는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고양 39도, 광양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또 주말 동안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텐데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 돌피는 다음 주 초반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한반도 폭염과 비 예보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밤부터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휴가철 인명사고 없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새 항로에 합의하고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어떤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협상 결과부터 살펴보죠. 호르무즈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요?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오만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새 항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란 외무차관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تقریبا روی تمامی موضوعاتی که مطرح بود هم بالاخره نقشه مسیرهای عبور، مسیرهای ورود و خروج، ترافیک دریایی و اون تفاهمات جانبی اون با عمان. 가리바바디 차관은 합의가 이행되면 호르무즈 해협 내 기존 항로들은 폐쇄되고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만과 합의하는 항로는 넉 달 정도 운영할 임시 항로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만과의 합의만으로는 통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선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이터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 부여하는 양보가 이뤄진 거라며 해협을 통해 걸프 해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건 맞지만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나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를 이번 주말 방문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어 현재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네, 이번 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근로가정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정책 홍보에 나섰는데요. 중간선거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늘 연설에서 앞서 예고했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나 이란이 발표한 오만과의 합의에 대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We're knocking the hell out of them. I'd rather make a deal because I don't want to kill people. I do not want to kill people. But at some point we are talking, let's see what happens, but they respect us. They respect us. It's been 47 years.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곳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강력한 공격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고요? 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지난달 사우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선 이후 8번째로 사우디의 수출 통로인 홍해 북부 얀부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덴만 해상에서도 탄도미사일로 또 다른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예멘의 수도 사나 공항 공습 이후 이 사우디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고 해상 봉쇄와 공격에 나섰죠.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에서도 후티의 유조선 공격이 잇따르면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유조선은 하루 4척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폭염과 가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초대형 산불까지 겹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앙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극한 더위와 심한 가뭄으로 이번 달 전국 산불 위험도가 역대 2번째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순식간에 살림을 삼켜버린 거대한 불길. 선진 방제 시스템을 갖춘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지중해 대표 휴양지인 그리스까지 사상 최악의 산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오르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가 폭염, 가뭄, 산불까지 연쇄 재앙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후 비극이 한반도에서도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극한 폭염의 경남 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20%대로 53년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와 지표면은 물론 전국의 산림까지 바싹 말라 작은 불씨만 생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약고로 변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로 분석한 올해 8월 산불 위험도는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위험 수준입니다.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1%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8월 대비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로 예측되며 이 수치는 과거 39년 8월 분석 자료 중 상위 2번째에 해당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가뭄과 산불 뒤에 기습 폭우가 찾아온다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쇄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한 가운데 피서철, 시민들의 철저한 불씨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찰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홍명보 전 감독을 그제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소환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제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24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고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까지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홍 전 감독에 대해 능력이 안 되는데 기만의 돈을 받아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홍 전 감독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 전 감독이 연봉을 받은 데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1명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까지 소환한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